저요. 오랜 이웃 간의 갈등이 교회 주택 앞마당에서 화제가 되는 대결로 이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대방 중 한 명이 지역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아픈 이에게 손을 얹었어요. 경찰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일과 설교자가 자신의 입장을 대중에게 밝히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목자로서 나는 양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이유로 늑대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러앤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교회 목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여러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재단에서 영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다음 세대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목사가 이웃집 앞마당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일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사건엔 살펴볼 점이 많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목사 자신도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교인들과 언론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사가 형사 기소를 받게 되면서 당국으로부터 직접 받은 보고서들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목사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토니 스펠입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의 어드보킷에 따르면 48세의 토니 스펠은 2009년부터 루이지애나 베턴루지에 있는 라이프 태버네클 교회의 수석 목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20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 교회 자체도 큰 공동체와 많은 신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페이스북에서 18,000명의 팔로워를 모았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시청자들을 위한 매일의 설교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스펠 목사는 이번 주 설교 중 하나에서 이번 충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베턴루지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스펠 목사의 입장도 들어보겠지만 먼저 이 이야기에는 살펴봐야 할 다른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신고한 내용과 경찰이 수집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스펠 목사의 20세 이웃, 이 6월 23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트 베턴루지 보안관실의 혐의를 소명하는 진술서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집 앞에 서 있었고 그때 길 건너편에 있는 그의 교회인 라이프 태버네클 교회에서 피의자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욕설을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도로를 건너 자신의 집 부지로 들어와 자신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땅에 웅크리고 있었고 피의자는 계속해서 그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순간 자신이 일어나자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멈췄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교회로 돌아갔고 자신은 목격자들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 진술서 외에도 피해자의 가족이 이 상황에 대해 지역 언론에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곧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 보고서를 계속해서 한 경찰관이 영상 증거를 검토하면서 본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용하자면 A5AAU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뭐 할 거야? 라고 묻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피의자가 길을 건너는 모습이 보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 순간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피어는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도로옆 풀밭에서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이 신고된 다툼의 영상을 보면 상황이 꽤 격렬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스펠은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눈 위와 아래에 붓기가 있었고 코에서 피가 나고 이마에 긁힌 자국, 왼쪽 눈썹에 긁힌 자국, 턱 아래에 베인 상처가 관찰되었습니다. 응급의료진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 안화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턱 아래에는 봉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라이프 태버네클 교회에서 스펠 목사는 경찰관들의 접근을 받았으나 변호사 없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경찰관들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신병 처리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스펠 목사는 2급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이스트베이턴 루즈 셰리프 사무소 교도소에 25,000달러의 보석금으로 수감되었으며 같은 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지역 목사, 즉 성직자인 그가 젊은 이웃을 신체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느냐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설교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입장이 있으며 곧 그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찰 문서 진술서에서 스펠 목사가 경찰의 질문을 받았을 때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으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했고 다음날 자신의 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대치 상황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오전 9시경 저는 교회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버스 중 한 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스 정비 담당 직원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48번 버스의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버스에 새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버스 차량을 작업하고 있을 때 길 건너편에 있는 남자 중 한 명이 버스와 나란히 갓길을 오르락내리락 걷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제 남쪽으로 약 100야드 또는 동쪽으로 약 100야드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로 갓길을 오르락내리락 걷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저를 향해 욕설과 비속어 그리고 아주 심한 말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버스를 작업하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니, 제가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토니, 네 아내를 강간하겠다고. 내 손주들도 모두 강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에 네가 도시를 떠나면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했습니다. 인용 끝. 넌 그렇게 못해.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아내에게 난 그걸 허락할 수 없어. 넌 내 손주들과 나를 내가 떠나면 내 아이들과 아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게 만들지 못해. 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 내가 했던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우리는 아까 경찰 보고서를 읽었는데 경찰관은 피해자가 그런 구체적인 위협을 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용하자면 뭘 할 건데? 라는 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협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목격자 진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누군가의 가족을 위협하는 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스펠 목사님이 이 사건의 새로운 전개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벌써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그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지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보안관실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7개 국적을 대표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국적의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와 예배의 장소를 찾기 위해 옵니다. 예배의 장소를 찾는 많은 회복 중인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길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으로 끊임없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제 뒤에 서 있는 이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N 단어와 같은 인종차별적 욕설을 듣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욕설과 함께 소리 지르고 고함을 듣기도 했습니다. 목자로서 저는 양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이유로 늑대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펠 목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웃들과의 오랜 갈등의 정점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웃들이 수년 동안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교회 신도들에게 욕설과 심지어 인종차별적 비방까지 하며 위협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들이 제기한 공식적인 신고와 관련해서 이스트 배턴 루즈 셰리프국은 서면 성명을 통해 그들의 관할서에 어떤 위협도 언어적이든 아니든 신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센트럴 경찰서는 올해 5월 27일 스펠 목사의 아내가 제출한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이 보고서에서 20세 이후과 관련된 2건의 별도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3월 4일 오전 9시 28분경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진입로로 나와 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사는 이웃의 아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올라타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그가 바짝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빨간불에서 자신의 옆에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그 후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마치 자신의 초록색 트럭에서 내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미세스 스페스는 그가 자신에게 다가올까봐 두려워서 재빨리 앞으로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진술서에서 스페 목사의 아내는 며칠 뒤인 3월 8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교회와 집의 동쪽 주차장을 나서고 있을 때 이웃의 아들이 자기 집 진입로에 서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자신의 사타구니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똑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 후 그녀와 남편은 차를 몰고 남쪽 설리번 로드의 은행으로 가던 중 용의자의 초록색 트럭이 그들 차 뒤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용의자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들의 차선으로 넘어오려 했습니다. 용의자는 그들 앞에서 새 차선을 가로질러 거의 차량을 칠 뻔하며 왼쪽 도로로 꺾었습니다. 중앙경찰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3개월 전인 3월까지 스펠의 아내로부터 공식적인 신고가 접수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중앙경찰서장이 양쪽 가족 모두와 잘 알고 있었으며 서로에 대해 신고가 오간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장은 경찰이나 보안관 사무실을 통해 폭행과 관련된 공식적인 신고가 사전에 있었던 것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로 넘어가면 경찰은 해당 이웃들과 이 불만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센트럴 경찰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20세 청년은 집에 없었고 경찰관은 그의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경찰관은 그의 아버지에게 스펠 목사의 아내가 제기한 형의만으로는 그의 아들을 범죄로 기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그의 아들에게 스펠 목사 아내와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관은 흰색 픽업 트럭이 교회로 들어왔고 그 트럭에서 스펠 목사와 그의 아내가 내렸으며 그들이 차도 가장자리로 달려가 그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그 부부가 이웃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고 알 수 없는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기록된 다음 상황입니다. 인용하자면 갑자기 그 이웃이 욕설을 외치기 시작했고 자신의 사타구니를 잡으면서 스펠 목사와 그의 아내를 향해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양쪽 모두 몇 초 동안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관은 고속도로 건너편에서 소리를 지르며 목사에게 트럭으로 돌아가서 그런 행동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관은 또한 이웃에게 진정하라고 그리고 목사를 향해 손짓을 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양측이 서로에게 반복해서 소리를 지른 후 갑자기 스펠 목사와 그의 아내가 트럭에 다시 올라탔고 이웃도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도 몸을 돌려 이중나무문 뒤에 있는 자신의 진입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난장판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세 청년과 관련된 2건의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질 뿐만 아니라 경찰이 조사하러 갔을 때 경찰관은 스펠 목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남성의 아버지가 실시간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센트럴 경찰서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스펠 목사의 변호사는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욕설을 외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고 노출하는 것이 완전히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강간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합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신도하실 겁니다. 이 불쌍한 분들은 여기서 정말 수도 없이 호소해 왔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힐스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까지 몰리게 되는 건 슬픈 일입니다. 목사님, 즉 성직자에게는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법과 법 집행 당국이 평화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스페 목사님의 논란과 이웃과의 불화는 3월보다도 더 이전인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해 The Advocate는 스페 목사님이 코로나19 비상정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여러 형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가 대규모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계속 진행한 결정은 반대하는 시위대까지 몰려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The Advocate는 스페 목사님이 교회 버스를 시위자를 향해 후진시켰다는 혐의로 실제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The Advocate는 스페 목사님이 교회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결정 때문에 위협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주 및 지방 당국자들을 상대로 민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소송에는 그의 이웃들에 대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 목사님은 이웃들이 자신과 교회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이것이 지역 당국과 공모한 내부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소송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펠 목사님의 2020년 형사 기소는 모두 결국 취하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는 스펠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 최소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갈등의 이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그 신체적 충돌의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는 경찰에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스펠 목사가 대중에게 말한 사건의 경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WBUR은 사건 이후 스펠 목사의 이웃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들은 스펠 목사가 주장한 위협과 괴롭힘을 부인했습니다. 대신 그 가족은 최근에 끝난 코로나19 관련 법적 분쟁과 이 모든 일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WBIZ에 따르면 그 가족은 이 목사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법적 분쟁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이 스펠 목사가 이를 이용해 분풀이한다고 주장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스펠 목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혐의로 최대 8년 징역과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는 9월에 법정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웃들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스펠 목사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게 국내 테러라는 비웃는 소리를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를 상대로 한 일이라는 사실이 순수한 증오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내 테러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펠 목사님을 괴롭히던 날은 테러가 아닐 수 있지만 이들이 교회에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분명 테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그 이웃들에 대한 어떤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이겠습니다. 한편 스펠 목사의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교회 신도들에게 영적인 본보기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그러면 병든 자가 회복될 것이다. 오늘 메리 형제와 여러분, 나는 성경 말씀을 읽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회복될지 모르지만 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몇 년 만에 여러분 중 일부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걸 진작에 했어야 했어요. 할렐루야. 이스트버튼 루즈 페르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감방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우리 9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일요일 아침 11번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는 교인 유다스 라우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TV로 보고 있었어요. 그는 나는 너희에게 한마디 하겠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아내는 이분을 예수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후로는 다 괜찮았어요, 우디 형제님.
저는 11시쯤부터 7시쯤까지 사람들이 꼼짝없이 제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성경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시도 인용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죄수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매우 존중해 줬습니다. 간수들은 그 다툼을 지켜보고 반복해서 재생하느라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몰래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시장님도 아직 못 보셨습니다. 저는 방금 몇 분 전에야 휴대폰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국내 테러가 용인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산을 위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볼 때, 돈이 상품이 아니라 청탁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당신이 볼 때, 당신의 법이 그들을 당신으로부터 보호하고 당신을 그들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때, 부패가 보상받고 정직이 자기 희생이 되는 것을 볼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의 사회가 멸망할 운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지난 6년 동안 우리에게 불리하게 쌓여왔지만 이제는 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로앤크라임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과 피코, 스트리밍도 확인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